학회가 진단하는 그거, 또 WHO에서 진단하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거라고 볼 수 있고, 기존에 제가 다 뒤져갖고 책을 보느냐고 이걸 책 쓰기 전에 27권이 지금 깔려 있어요. 이 출판원에서. 가서 찾으면 한두 개뿐이 안 보여. 각 인쇄소 또 이 도서매점에 다 연락해놓고 나오면 연락주세요. 나오면 연락해 해서 한 6개월 동안 수집한 게 27권인데 그거를 요약해서 여기 보면 뭐 가로치고 어느 무슨 책 누구 거 인용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용어가 중요하다. 지금 이 칠판을 못 써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전기에서도 강조한 게 아까 전 시간에서 암페타민 하면 메트 암페타민 이러잖아요. 그럼 책을 보면 몇 년 전 책들이 다 나오니까 메스 암페타민 이렇게 나와. 메스. 그 다음에 WHO에서는 메탐 암페타민 나와. 근데 저는 메트 암페타민이라고 그랬어. 왜? 우리나라가 정한 게 최근에 재작년 말이 되는구나. 작년에선 재작년이. 거기서 메트 암페타민이라고 발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메스 암페타민 이랬는데 책에 보면 메스도 나오고 메트도 나오고 메탐으로 나오면 헷갈려. 이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가 바로 내가 책을 보면서 혼동이 와서 많이 헷갈려갖고 다시 찾아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저번에 신경 전달 얘기할 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알고 계시고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눠준 마약 중독의 정의와 현황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두 번째 사태에서 마약 중독의 원인과 위험성으로 중독의 주요 원인을 이제 찾으면서 고위험 마약 종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신체나 정신적 영향을 주는가. 그다음에 실제 한국의 마약 중독의 실태가 연령별로 어떻게 되고 마약류 사범 증가 추이나 청소년 마약의 문제점이 어떻게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마약 중독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개인과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키고 범죄율과의 연관성이 이제 커지는 거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 예방 정책이 정부에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강을 시키고 학교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서 어떤 식의 강의를 부분별로 할 것이냐. 그리고 마약 중독 치료에서 이제 치료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치료의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거인지, 또 재활과 사회 복귀를 어떻게 이끄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 두 번에서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큰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뒷장 보세요. 일단 그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를 강조했던가요?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내 얘기하면서 기억해라. 가소성과 항상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기억해라. 자, 이거 사인, 자기 이름 사인하시고 쭉 돌리세요. 오늘 이 첫 장에다가 하세요. 자기 이름이 없으면 밑에다 적어주시고 쭉 봐갖고 없으면 그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그 카피한 거 지금 다 놀아드렸죠? 네. 그 뒤가 가소성 나오는 거 맞아? 내가 그 카피해드린 게 없네. 없어가지고 순서를 잘 모르겠어. 네. 그래서 자, 여러분 가소성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서 내가 지금 또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잊어먹었더라도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뇌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고
내가 관심 갖는 부분에 신경세포가 다시 생기면서 강화되면서 그쪽이 막 활성화되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다시 재생한다. 죽은 뇌도 시간이 걸리고 자기 노력을 하면 이 죽은 세포도 다시 살아난다. 옛날 생물 교과서에는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난다. 이게 뇌과학이 발전되고 조사하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다시 이렇게 가든 세포 라인이 죽으면 이렇게 우회해서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뉴런이 생성돼서 다시 이게 뚫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뇌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뇌가소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 뇌가 그 지식이 들어온 만큼에 해서 뇌가 변하는 거, 또 학습을 내가 했을 때, 내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또 내가 손상을 입은 거에 대한 반응으로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재조직하면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뇌 신경세포를 갖고 있으니까. 자, 이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유연한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 알았죠? 그래서 신경가소성의 주요 특징은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다 해놓은 것처럼,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자꾸 내가 신경세포 얘기하다가 뉴런 얘기를 하잖아요. 책을 보면 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뉴런은 신경세포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연결, 시냅스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미리 이걸 얘기한 게, 뉴런과 뉴런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 안 붙어 있다 그랬어요. 안 붙어 있는 요 연결 부위가 시냅스예요. 요 연결 부위가 희한하게 공간이 떴는데도 정지적 신호로 밀려서 수상돌기를 통해서 와갖고 화학적 반응을 해서 요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만 개, 수백 개가 여기 있는 뉴런이 착착착 연결돼서 뇌에서 생각하는 게 손에 오는 거야. 이렇게 인간 구조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뇌를 분해하고 들어가면서 저번에 내 감정, 기쁨, 슬픔 이런 걸 느끼는 변연계하고, 여기서 야, 나 기분 나빠, 네가 하지마, 때려치고 여기서 나가, 졸자, 나가야 돼, 막 이러는데 전전두엽에서는 CEO야, 안돼, 참어, 여기서 뭔가 하나 배우고 가, 이 시간을 놓치면 후에 조절해 주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서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내가 피곤해갖고 이걸 너무 많이 선택을 많이 했어. 아침부터 나 커피 먹을까 말까, 이 커피 먹자, 저기 이 방 빌렸다가 저 방 빌렸다가 이 강의해야지, 막 선택을 하니까 전전두엽이 막 배터리가 우리 금방 충전해 오면 금방 퇴근할 때 보면 몇 프로 안 남죠. 똑같이 전전두엽이 점점점 배터리가 떨어지면 반응하는 적응해서 어떻게 돼요? 아, 그래, 하려면 해보 말란가,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은 왜 위험한가? 전전두엽이 막 자랄 때야. 다른 애는 거의 청소년기 되고 어릴 때 뭐 거의 다 자랐어. 근데 전전두엽은 빠른 사람은 20대 초반, 늦은 사람은 25세까지 자라고 있으니까 청소년기에는 계속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공부나 경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지 뇌가 딱 튼튼하게 뉴런이 연결돼서 다 강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화되어 있거나 뭐를 다른 걸 먹고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 해갖고 여기가 흔들려서 도파민이 막 세게 나갔다가 도파민이 떨어졌다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가 파괴되거나 작용을 못하면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뭐고 못 배우고 이제 세상 끝난 거지.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시키고 중독에 안 걸리게 해야 되고, 게임도 어제도 그 게임 초등학교 6학년이 방송 나오더만, 응? 게임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막 금단 현상이 오고 난리가 나갖고 잠을 하루 종일 자는데 잠을 못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자가다가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야, 그 수면 상태. 그러면서 그냥 걷자고 3-4번을 비명 지르면서 일어나 깨고,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못 이겨내는 거야. 그 게임에 중독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들을 이제 실체를 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오늘은 가소성에서 바로 구조적인 변화에서 형성이 되거나 기존 연결을 제거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기존에
이쪽으로 가는 전전도역으로 가는 게 파괴됐어 만에. 그러면 다시 이걸 끊거나 노력을 해서 이제 자꾸 치유를 하면서 빠르면 제가 14개월이라고 늦으면 5년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갖고 2년에서 5년 사이에 이게 치유가 되고 점점할 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기간에 가면 죽었던 세포가 요게 약하단 데가 다시 재연결이 되거나 또 이 뇌영역의 크기가 우리가 뇌가 크기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쪼그라들어서 찍은 것처럼 이 마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쪼글쪼글하게 돼갖고 줄어요. 근데 다시 예를 들어서 회복하고 이러면 이 회백질이라고 회백질은 좀 어두운 색깔을 이제 뇌 사진을 보면 제가 이걸 없어서 못 비치는데 저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거 다 뇌 사진을 봤어요. 겉에 있는 쪽 백색질이 있고 회색질이 있어요. 거기에서 뇌 그 호두 같은 껍질이 많은 영향을 우리 지금 뭐 감정,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게 뇌에서 연결되는데 이것이 두께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에 많이 중독을 하는 사람 두께가 얇아지면서 기능들을 제대로 다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걸 재생하고 가소성에 의해서 두께가 다시 변화가 정상을 차지하고 이러는 거야.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없던 뉴런의 생성 회로 라인이 새 기술을 배울 때 다시 새로운 생성 회로가 생기면서 그쪽이 강화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소성이라는 거야.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이제 마약이나 이 공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에 이제 강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제가 그 뭘 할 때마다 마약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뉴스나 무슨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마약과 중독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돼요. 이제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것처럼 이게 뇌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기능 변화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예요? 뇌졸중은 어디서 와요? 뇌인데 요 측두엽, 귀 옆에 있는 걸 측두엽이라고 내 뇌를 그래서 먼저 구조를 한 게 여기에 파괴되거나 핏줄이 막혀서 터지거나 해갖고 기능을 죽으면 뇌졸중에서 이 몸을 못 쓰거나 의식을 이제 그러고 막 입이 돌아가거나 하는 거야. 그 라인을 못 쓰게 막아놓은 거지. 근데 이걸 치료를 하고 서서히 기능을 회복시킬 때도 바로 기능적 변화를 우회시키면서 살려내면서 맨 처음에 완전히 못 쓰다가 조금 운동을 자꾸 하면 약간씩 나아지죠. 그 신체적 장애가 이게 다시 우회를 해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가소성에 의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기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동하고 거기에 맞는 뭐 약도 먹고 막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기능적 변화라고 평생 지속적으로 이건 성인기에도 계속 이제는 세포가 안 생겨 뭐 재생이 안 돼 막 이랬지만 계속 내가 변화해서 변할 수 있다. 학습, 훈련, 환경, 자극 등을 통해 내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이론이니까 우리는 뭐든지 노력하고 이쪽으로 나가면 돼. 그래서 가소성이 얼마나 귀해요? 자, 예를 들면 학습과 기억.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마다 뇌신경회로가 바뀌고 강화돼서 기억이 형성된다. 둘째, 손상 회복. 아까 얘기한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남은 뇌부위가 손상된 영역의 역할을 대신하고 노력하는 과정의 가소성이 대표적인 예예요. 세 번째, 전문 기술을 획득하거나 연주를 하는 사람이나 외우고 연습 학습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요, 런던 택시 운전기사가요, 조 모먼 케이스에 최고로 힘든 코스가 런던 택시 운전사랍니다. 택시 운전수는 기억력이 전부 다 우리는 늙은 사람들을 무시했죠. 젊은 사람이 최고 잘하는 줄 알죠. 런던 택시 우사는 최고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나이가 60대 막 이런 사람들이 쟁쟁하대. 런던만큼 최고의 골목골목이 많고 복잡하게 미로가 형성되어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는 게 런던 택시 운전기사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뇌를 훈련해서 영역을 봤을 때 가수성이 뛰어나고 전전두엽이나 그런 해마가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 해마는 뭐냐면요, 장소,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얘기하겠지만 해마가 기억이
장소와 방향. 우리가 이게 지나가다 보면 아 여기 피아노 학원 있구나, 여기 뭐 커피숍 있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분갈하는 사람들은 해마가 이쪽에 발달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길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장소 개념, 이 방향 개념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장단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쫙 읽으면 딱 보면 기억하는 사람, 이름도 잘 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해마에 의해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뇌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식에서 예를 들면 바로 이게 가소성에 의해서 기능적 변화가 이끌어진다. 더 길게 안 하겠어요. 지금 할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건 뭐라 했어? 항상성. 이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랬어. 호메오스타시스. 자, 저번에 우리가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혈당이 올라가거나 수면, 식욕 문제, 이런 생리적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게 중추신경인데, 거기에 협조하는 뇌에서 나오는 신경계와 호르몬인 내분비계가 더 나와라 덜 나와라 기관 활동을 조절해 주면서 우리 체온을 밖에서 추울 때 안에서 체온을 유지해서 그걸 이겨내는 적응을 만들어내고, 이게 항상성이에요. 같이 만드는 거. 신경계는 빠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조절해 주고, 내분비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해주고, 또 체온 조절.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시상하부의 체온을 감지해서 더우면 땀을 배출시키게 하면서 체온을 유지시키는 거야. 그 우리 더울 때 땀나는 이유가 항상성으로 인해서 체온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좋은 예예요. 이걸 항상성이다. 땀나면 항상성.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춥거나 더울 때 혈관이 늘어지는 거를 수축을 딱 시켜서 체온을 또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뇌 향상성이란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조절해주는 핵심적인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이런 마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릴 때 사람이 아닌 좀비가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예요. 왜 좀비가 되느냐가 다른 게 아니라 다 여기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뭐를 해드렸나? 그 다음에 뇌간소성 다음에 뭐였죠? 자, 이거 신경 전달 물질을 저번에 설명만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논아줘야 되겠다 해서 카피를 드린 거예요. 여기 있는 8개 외에 더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 8개 정도만은 알고 가면 기본적으로 중독에 관계되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 어떤 작용을 하는지 주요 용도와 기능이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오늘 도파민을 좀 들어가다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상 아까 내가 40분에 시작했으니까요. 20분 되면 신호를 주세요. 그래서 또 뒷사람을 위해서 빨리빨리 마무리할 테니까 제가 가면 제가 시간 모르고 계속 그냥 지나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종류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요거를 해봐요.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 앞에서부터 아세틸콜린 한번 읽어보세요. 아세틸콜린, 근육 수축, 기억 형성 및 학습, 자율신경계 조절, 부교감신경, 고전적 신경 전달 물질,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그렇죠. 네, 요까지만 읽으세요. 자, 아세틸콜린이 왜 고전적 신경물질이냐면 그 전에 옛날에 도파민 이런 게 발견되기 전에는 아세틸콜린이 모든 게 이게 작용되는 줄 알고요. 이게 결핍이 되면 알츠하이머 이 기억 문제가 오는 줄 알고 이거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옛날에 이걸 고전적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육 수축하고 기억 형성 학습, 자율신경 조절 이게 다 이건데 도파민이나 다른 것들이 막 강조되고 나오니까 이게 쑥 들어가서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둔 거예요.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도파민 한번 옆에 번 읽어보세요.
도파민. 도파민, 보상, 기쁨, 쾌감, 동기부여, 자발적 운동 조절, 카테콜아민, 예. 카테콜아민 계열, 파킨슨병 및 중독, 과도한 활성화와 관련된.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 조금 또 하다 말았어요. 도파민이 뇌 구조에서 어떻게 흡질해서 생산이 돼서 선조체로 가는 라인이 있고, 중뇌에서 생각해서 피질로 가는 게 있고, BTA에서 중뇌 측자핵 편도초 해마로 가는 게 있고, 또 중뇌에서 변형계로 가는 게 있다. 그래서 우선 두 개, 거기서 변형계하고 전전두엽으로 가는 것만 화살표 그린 거를 뇌에서 신경 썼는데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라인이, 회로가. 이렇게 해서 도파민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우리 중독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중뇌에서 VTA에서 측자핵과 편도체와 해마로 가는 라인에서 변형계에서 먼저 쾌감을 탁 느껴. 도파민이 확 증수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거나 이렇게 할 때 동기부여를 딱 줘. 아, 내가 마약을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마약 공부를 해서 이거 강의를 하면 참 좋을 거고 앞으로 비전이 있겠다. 그걸 동기부여가 딱 생기면 반짝반짝 자기도 모르게 지금 도파민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보상을 줘. 그래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해 갈 때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 좋은 도파민이라고 표현하긴 그래요. 좋은 도파민, 나쁜 도파민은 없는데, 표현이 이런 선한 영역을 주는 동기부여와 강화시키는 보상 쪽의 도파민 개념을, 중독 개념을 나쁜 도파민이 나오는 개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좋은 도파민, 나쁜 도파민으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보통 중독 개념은 이 변화에서 중독을 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야 여러분, 자 이거 하나 물어볼게. 자, 도파민이 측자핵으로 갔을 때, 또 편도체로 갈 때, 해마로 갈 때라고 그랬죠. 해마만 설명했어요 제가. 왜? 편도체는 불안, 불만, 감정, 기쁨 이런 걸 다 거기서 느끼니까 딱 오면 흥분을 딱 시키는 게 편도체에서 반응을 주는 거야 일단. 예? 거기서 야 좋다, 이거 앞으로 이거 땡겨 먹자, 이거 먹으면 이만큼 기분이 좋으네. 편도체에서 딱 해서 해마로 딱 해서 해마가 기억시키는 거야. 야, 요 몰핀 한 대 맞으니까 이렇게 뿅 가고 천국이네. 어떤 젊은 여대생한테 도파민, 이거 뽕 맞을 때 뭐가 얼마나 좋아요? 섹스하는 것보다 10배 희열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 진짜 천국 하는데 천국을 가본 느낌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편두엽, 내가 전두엽도 앞에 전전두엽이 있고 밑에 중요하다고 그랬어. 안와, 요 기하 같은 걸 안와라 그래. 요 전전두엽 앞에 눈 밑에 여기 앞에 톡 튀어나온 이 밑에가 전전두엽 중에서 안와 전전두엽이에요. 안와. 여기가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분출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측자핵이나 편도체 해마에서 도파가 탁 나오면 글루타민이 딱 그걸 막아주는데, 우리가 조금 나왔을 때 도파가 나오면 여기에서 나오는 글루타메이트가 행동을 자제시켜.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기분이 들떠서 막 들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화 전두엽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딱 나오면서 동의를 시키면 딱 다운이 돼. 네? 기분을 자제하자. 그런데 도파민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흥분의 행동을 못 잡는 거야. 그죠? 근데 반대로 글루타메이트가 늘어나면 행동을 중단을 시키는 거야. 이런 개념이 바로 안화전두엽. 그래서 전전두엽에서 코치에서 잡아준다는 의미가, 속에서는 이 글루타메이트가 나와서 이런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전달부처에서 이 정도 알을 때 여러분들은 전문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물에 의한 도파민 분비 상승 시 보상감도 느끼고 쾌락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경전달부처에서 신경세포에서 뉴런에서 뉴런으로 갈 때
이렇게 전달할 때 공간인 부분에서 바로 뭐가 나오는 수용체, 수용체가 각 신경 전달 물질마다 수용체가 틀려요. 도파민이 딱 나오면 도파민의 수용체가 나와서 요걸 받아가요. 예? 그래서 다음으로 전달돼서 그 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 수송체가 있고 수용체가 있어. 딱 수송을 시켜. 화학적으로 해서 수용체로 쏙 받아들여. 근데 수용체가 많아야지 도파민이 확 생길 때 수용체가 많이 있어야 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다 못 받아들이면 다시 백해서 돌아와서 다시 저장되거나 그만 가거나 이러는데 맨 처음에 확 올라오니까 수용체를 이제 막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점점 떨어지면 이 수용체가 기능을 못하고 점점 숫자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 먹어서 1000배의 도파민의 상승이 오다가 이제 기껏해서 시험 100점 맞고 좋은 돈 생겨갖고 기분이 좋을 때 도파민이 쏟아지는 거는 5% 100%니까 마약 먹은 사람은 애기 엄마는요, 애기 얼마나 자기 힘들게 낳았을 때 귀엽고 예뻐요. 마약을 먹으면 그 도파민 그것 때문에 애가 관계가 없고 섹스도 관심이 없고 애가 엉엉 울든 말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애정에 의해서 나오는 도파민이 무시가 되고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중독도 이 맛을 위해서 가는 거는 초기뿐이에요. 초기. 이거를 강조해야 돼. 진짜 중독이 되는 이유는 이제 한 달, 두 달 가갖고 이제 금단이 생겨서 이걸 안 하면 못 살겠다 할 때 왜 중독이 생기냐면 금단이 너무 힘들어서 약을 찾는 거예요. 금단을 없애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처음에는 즐기고 기쁨을 알고 천국 맛을 보기 위해서 그걸 해요. 근데 점점 아까 배운 남용 문제하고 내성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걸 해도 감이 안 와. 점점 양이 늘어나. 이런 상태에서 중단이 됐을 때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지금 이제 마약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막 환상 오면서 막 벌레가 온몸을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상처가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막 벌레들이 막 그걸 연산에 벌레를 이걸 막 돌아가니까 막 이런 거 보는 대로 몽둥이로 막 되고 막 칼로까지 그 벌레를 잡는다고 하니까 상처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수사관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딱 보면 마약 주사 여기 그 자극이 이제 또 그 우리 히틀러 공부하면 히틀러가 마약에서 중독되면 여기 이제 자극이 생겨서 요 주사바를 하도 맞아서 딱쟁이가 져갖고 자꾸같이 이렇게 돼요. 그 식으로 맞을 데가 없으면 손 맞고 발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서 초월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 힘들어서 찾는 거야. 아파서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을 잡으려면 또 마약이라는 데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풀려. 예? 그러니까 이제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찾기 위해서 진통제 먹듯이 마약을 먹어야 돼. 이러니까 영원히 못 끊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료하려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건 인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치유에 들어가면 이제 성령에 의한 진짜 하나님을 개입했을 때 이게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이제 12단계를 통해서 하고 실제 중독에서 회복되는 과정의 사례를 많이 들면서 말씀으로 치료되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해줄 거예요. 우리가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12단법, 이 법이 그 처음에 탄생된 게 그 두 사람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치고 둘이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다가 거기서 발견한 게 하나님의 힘에서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론을 다 퍼뜨린 거예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자꾸 하나님 이런 표현을 못 쓰니까 일반 사회학에서는 사회복지나 사회학에서는 거기에 신에 의한 이런 표현을 써요. 신. 왜냐하면 이 하나님 얘기를 쓰면 종교적인 문제가 이제 또 되니까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나중에 회복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나와야지. 그래서 도파민이 이따 자세히 할 거예요. 어떻게 도파민이 생성되고 어떻게 화학적 기호로 생겨서 어떻게 하느냐를. 자, 그러면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중독에 관계되고 모사에 관계되는데 부족하면 파킨슨병, 아까는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 파킨슨은 뭐예요? 덜덜덜덜 떨리고 이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줄여서 N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처음 들었다고 해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처음 사람을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많이 썼어요. 아드레날린. 근데 아드레날린은 영국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온다 막 할 때 노르를 붙여가지고 노르 아드레날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해서 용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노르 아드레날린이나 노르 에피네프린이 다른 게 아니구나, 같은 거구나, 이런 거를 아시라고. 지금 내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노르에피네프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운이 되면요 기분 장애가 와요. 우울증이 확 와요. 어느 정도 와야 되고 또 너무 확 나오면 어느 때가 확 나오냐.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곰을 만났어 배란간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이가 자동차에 막 치려고 그래. 순간적으로 여기가 막 번쩍 하면서 확 오르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기 여기 세로토닌 읽어보세요. 네? 세로토닌 읽어보세요. 네. 정서적 안정감, 기분 조절, 수면 수족, 인도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울증, 불안장애 대처와 관련돼요. 네. 이거 내가 이게 제일 좋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이걸 안 썼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모든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기분 조절을 시키고 수면을 잘 자게 만들고 식욕도 탁 하고 이래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줬어요. 이게 부족하잖아요. 우울이 와. 그래서 집구석에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우울하게 변하는 게 이거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불안 장애가 와요. 그래서 빨리 햇볕에 나가서 운동하고 햇볕을 많이 맞으면 햇볕에 의해서 비타민 D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이 생성돼요. 그래서 햇빛 속에서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하면서 운동을 해줄 때 기분이 상승되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세로토닌을 분비시키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마라톤 얘기도 하고 냉수 얘기도 했어요. 냉욕.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저 글루타메이트를 가장 흔한 흥미성 신경 전달 물질, 기억과 학습, 시냅스 가소성, 아미노산 계열, 과도혈 경우 신경 독성,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예, 아까 얘기한 도파민에 대해서 대비해서 글루타메이트가 나온다. 아마 전두엽에서 여기에서 이것도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래도 가속성에서 이 말을 쓴다. 그래가지고 그 도파민이 많으냐 글루타메이트가 많으냐 해서 행동 조절을 시키고 그나마 유지시킨다. 요거는 같은 흥분성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이게 가바가 아니죠. 저게 흥분하는 건데 왜 똑같은 흥분지에 글루타메이트가 잡아주냐 행동을. 그 억제성이 아니냐. 그게 바로 이제 가바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가바 읽어보세요. 가바 가장 흔한 억제성 신경절단 물질, 뇌활동 안정화, 아미노산 계열, 항불안, 항경련, 작용을 하며 불안장애 치료제와 관련됨. 자, 요게 감마를 왜 줄여서 가바 하는지 그게 감마 가로치고 아미노부틸릭 엑시드에서 요걸 앞대가리를 짜서 가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나도 하도 안 쓰니까 가끔 이 아미노부틸릭을 자꾸 잊어먹는데 요거를 알아두세요. 표현을. 이게 바로 뭐냐?
이거는 억제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부작용이 올 것 같을 때 가바가 또 나와서 이걸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또 이 억제성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엔도르핀 읽어보세요. 저 뒤에 엔도르핀 읽어보세요. 자, 김묵희 부장님 교수님 못 받았어요. 우리는 안 줬어요. 없어? 그럼 그 앞에 다시 읽으세요. 예. 엔도르핀. 엔도르핀. 통증 완화, 진통 효과, 쾌감 유발, 펩티드 계열. 내부에서 생성되는 오피오이드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돼. 이것도 쾌감을 유발시키는데, 그런데 왜 이게 먼저 이게 나오느냐? 진통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진통 효과. 그래서 엔도르핀, 이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큰 부상을 입었을 때, 팍 잘렸을 때 잠시 동안 안 아프다 이 느끼게 하는 게 엔도르핀이 파란간에 분비가 돼서 우리 진통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엔도르핀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할 때 그 다음 날까지 확인하라. 합의 보지 말아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되면 어디가 쑤시고 막 이제 이런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히스타민 또 읽어보세요. 히스타민. 면역 및 염증 반응성 매개체, 뇌의 각성 조절, 알레르기와 관련되며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 네, 이 히스타민은 지금 처음 들어봤던 것 같죠? 이거는 이제 이 히스타민은 염증에 반응을 하고 면역에 관계돼서 이것도 뇌의 각성을 조절해 주는 건데요. 특히 그 알레르기 관련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게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수면이나 각성 주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논해준 것만 지금 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지금 다 됐네. 그 기본 도파민의 기본은 쭉 읽어보세요. 이거 좀 설명 이게 중요한 건데 읽어보시고 나중에라도 내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상상하면서 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런 종류가 우리 몸에 이런 영향을 끼친다를 알면서 우리가 아까 정신건강론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배운 거하고 그러니까 남용성, 금단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거하고 매치시키면 크게 중독 개념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중독이 돼가느냐가 속의 화학적 아주 깊이 또 겉으로 큰 흐름으로 매치시키면서 나중에 중독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중독은 WHO에서 이게 이럴 때 중독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다 끝나고 지나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중독 학문이 너무 간단히 끝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자세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간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치기 위해서 30분에 이제 다른 또 교수님한테 연결해 주기 전에 이제 질문을 받겠어요. 혹시 남에게 들은 얘기서부터 아까 뭐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질문 안 해요. 원래 강의 재밌게 하려면 질문도 하고 유도해서 해야지 이제 재밌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 너무 짧아서. 그래서 내가 질문 안 하고 그냥 막 줄줄이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전달해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질문해도 괜찮아요. 이 질문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체가 막 잘 안 움직여지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도파민이 부족해서 파킨슨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이따 나중에 그게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좀비가 되는 게 그 파킨슨을 넘어서서 좀비가 돼서 마비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펜타닐 보면 미국에 이제 거기 막 이러고 못 움직이는 게 이 현상에서 불안정하게. 너무나 도파민을 쏟아내다가 이제 나올 게 없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남은 게 없으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각, 운동, 모든 쾌감, 기쁨, 동기부여를 다 주는 이 기억 물질이었는데
이게 일절 안 나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시체같이 되면서 다른 기능이 점점 문제가 되면서 신경전달이 안 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최소야. 최소. 알코올 이따가 이제 하려다가 못한 게 알코올도 먹어서 중독이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떨림 현상이 와요. 그거를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 정신건강에서 이제 알코올 하면서 그걸 추가로 설명할까요? 세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펜타닐이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거. 펜타닐은 얼마나 강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그래도 움직이잖아. 떨리더라도 펜타닐을 먹으면 완전히 마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거에 위장 근육도 내장도 이 자율신경 개통으로 인해서 중추신경을 해서 신경계가 다 막 조절을 못 시키니까 나중에 청자까지도 운동을 못하니까 대변이 빼지를 못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변비로 오기 시작하다가 이게 막혀갖고 이 터져서 죽어요. 지금 아까 누구 뭐 저기 스타들 몇 명 얘기를 했는데 그 죽는 이유가 그런 작용에 의해서 똥못 싸서 죽는 케이스가 많다. 이게 다 내장이 운동을 못해서. 자, 이게 펜타닐 같은 게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러다가 우유를 먹으려고 해도 우유를 지금 못 마셔. 그래서 질질질 흘려. 예? 넘기질 못해. 여기서부터 운동을 못해.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약균이 없으면 더하니까 약을 먹으면 조금은 나은 기분이 있으니까 그 감내를 고통을 이겨내려고 또 약을 찾는 거예요. 계속 막 주사 가지고 맞고 이걸 주사를 수거에다 갖다 주면요 돈을 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 대신 조금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국제적인 마약 관리법을 얘기하면 어느 나라마다 이거를 또 놔주는 데가 있어요. 예? 부분적으로 이 중독자가 다른 데서 음성적으로 사가지고 잘못된 죽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약간의 약을 놔주면서 치료 관리를 병원에서 안 하고 주기적으로 오게 해서 해주는 거. 이제 그건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여러 나라 그걸 또 이제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이런 현상들이 어떤 현상으로만 중독이 되고 어떤 이제 심리적인 자극이 오느냐를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나라 또 역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지나.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어느 정도 알면 세계, 미국 역사, 일본 역사, 유럽 역사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나갈 겁니다. 작년에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때 우리가 이제 국회를 뭐를 통해서 마약 정책을 진정시키고 요구할 때는 이런 나라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뿐이 못하고 있다. 우리 이런 교육을 강화시켜서 시간을 늘리고 이런 설치를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 다른 나라 진행사항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걸 조금씩 하면 이제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 사례들을 들어야 재밌고 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또 해가면서 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부터는